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제5챕터 리눅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의 정의 뭔지 아셔야 되는데요. 리눅스는 이미 우리가 배웠던 유닉스 비슷하죠. 같은 운영체제인데 리누스 토발즈라는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만들었어요. 리눅스를 만들었을 당시는 대학생이었고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닉스와의 완전한 호환이 가능하다. 호환성이 좋다. 문제수도 잘 달아요. 유닉스와의 완전한 호환이 가능하다. 유닉스, 리눅스. 그리고 이식성이 좋다. 이식성이 좋다라는 거는 이쪽에서 사용했던 소스를 가져왔을 때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 적응할 수 있다. 적용시키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서버 개념, 그 다음에 메인프레임, 그리고 인베디드 기기, 모바일, 스마트 기기까지, 안드로이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야까지 널리 사용되는 또 하나 중요한 거 공개용 운영체제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리눅스는 유닉스와의 완전한 호환이 좋다. 이식성도 훌륭하고 개인용 PC에서부터 서버, 메인프레임, 인베디드 기기, 모바일까지 스마트 기기 분야까지 사용되는 공개용 운영체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리눅스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 운영 체제다. 결론적으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멀티 유저, 멀티는 많다란 뜻이고 유저는 사용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멀티 유저 시스템에 적합하다. 뭐가? 리눅스. 그리고 멀티 태스킹, 멀티 많다, 태스킹, 작업, 일 마찬가지로 리눅스. 그래서 멀티 유저, 멀티 태스킹 다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닉스와의 완전한 호환.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한 파일 시스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리눅스는 이 POSIX, 포직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리눅스는 포직스라는 규격, 표준 규격을 따르는 운영 체제예요. 그러면 포직스가 뭘 뜻하느냐, 뭐의 약자냐면 P는 포터블. 포터블이라는 거는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식성이 좋은 그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OS는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요. I는 인터페이스. 우리 대부분 컴퓨터에서 I는 인터페이스 아니면 인터넷 아닙니까? 그죠? 뭐 인터럽트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식성이 좋은 운영 체제의 인터페이스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라는 거고 X는 왜 붙었냐면 유닉스의 X, 그죠? 유닉스와 호환을 이루는 운영 체제에다가 X를 붙이는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붙인 거예요. 포직스 X를. 좌우단간 리눅스는 포직스의 규격을 따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유닉스에서도 배운 내용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리눅스의 대부분이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유닉스에서 배워서 대부분이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다. 이 C 언어도요. 시스템 프로그래머인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거예요. 결국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이 운영체제도 만들고 랭귀지도 만들고 가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으로의 이식성이 좋다. 왜?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뭐 이더넷, 슬립, PPP, ATM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하기 쉽다, 지원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멀티 네트워크 작업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한 프로세스에서 처리하는 다중 스레드, 멀티 스레드를 지원한다. 이것도 좀 같이 조심하시고요.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 멀티 스레드. 당연히 여러 네트워크 작업이 환경이 되니까 당연히 프로토콜도 가능한 거죠. TCP/IP, IPX, 그다음에 애플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리눅스는 방금 전에 우리 여러 네트워크 환경,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용을 기본 전제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서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운영 체제보다는 안정적이다. 뭐가? 리눅스가. 그리고 다양한 배포판, 디스트리뷰션, 레드햇, 데비안, 우분투, 수세, 뭐 이름도 이상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눅스의 배포판들이에요. 다양한 배포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다라는 거죠. 이게 리눅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닉스의 특징과 더불어 리눅스의 특징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런데 리눅스가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개형 소프트 운영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 지원이라든가, 아무래도 저 돈을 안 받으니까 기술 지원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뭐 물어볼 데도 없고, 그죠?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일반 우리 윈도우즈 환경의 개념보다는 발전이 좀 더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가 많지 않다라는 단점도 있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특징이 많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포판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linux.org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분이죠. 다운로드 리눅스. 배포판 굉장히 많죠. 뭐 데비안, 이미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 관심이 있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데비안 뭐 이런 것들. 레드햇 많이 들어보셨죠? 우분투 아까도 말씀드린 거, 슬랙웨어, 이런 배포판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시간 내서 linux.org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이번에는 쉘과 커널의 개념인데요. 커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핵심 또는 알맹이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아주 해드렸어요. 핵심, 알맹이를 뜻하는 건데 리눅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왜? 핵심, 알맹이, 그 뜻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유닉스에서 이미 배운 대로. 그리고 항상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상주한다. 거기서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소스를 갖다가 관리해 준다라는 거고, I/O 관리, 입출력 관리,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에 통신, 당연히 파일 관리, 기억 장치 관리, 그 다음에 시스템 호출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누가? 커널이. 조심하시고, 그리고 커널은 크기가 작아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시원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는 이미 배웠고, 그래서 이식성이 좋고 확장성이 뛰어나다. 유닉스에서 배운 것처럼 리눅스에서도 커널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거라고요. 뭐 유닉스하고 같기 때문에 리눅스 문제에서 물어봐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쉘 가겠습니다. 쉘. 이 쉘이라는 거는 껍데기, 껍질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널이
핵심이고 커널 겉에서 감싸주는 거죠. 쉘 껍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제 유틸리티나 유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이 핵심이다라는 거고 그 껍데기 쉘이 있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이미 유닉스에서도 MS-DOS 운영체제의 커맨드 컴과 같다, 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저와 리눅스 커널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명령어 해석, 이 command.com이라는 게 커맨드가 명령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어 해석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커널 사이에 있다라는 거, 쉘 조심하시고요. 쉘. 유저마다 사용 환경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고요. 유저마다 사용하는 환경을 갖다가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또 없다 이렇게 또 뻥을 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쉘에서 프로그래밍 지원이 돼요. 우리가 스크립트 언어, 스크립트라는 거는 이렇게 서술하다, 묘사하다, 쓰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쉘에서 프로그래밍이 지원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요, 방금 전에 배운 대로 커널 같은 경우는 주기억 장치에 상주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쉘은 커널처럼 주기억 장치에 상주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바로 필요할 때마다 보조기억 장치에서 교체돼서 처리된다, 그죠? 필요할 때마다 주기억 장치에 적재돼서 실행이 된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고,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앞에서 실행되느냐 뒤에서 실행되느냐 그 개념이에요. 포, 백. 그 다음에 종류는 이미 이제 우리 유닉스에서도 배운 부분이죠. 본쉘, C셀이 있고, 본쉘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가 달러, C셀 같은 경우는 %예요. 이거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리눅스 명령어, 첫 번째로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부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유닉스에서 배웠던 그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복습한다라는 개념으로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cd, change 디렉토리죠. 디렉토리를 change 하겠다. 결론적으로 디렉토리의 경로 변경, change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제 mkdir은요, mk는 make, 그렇죠. dir은 디렉토리를 갖다가 make 하겠다, 만들겠다, make 디렉토리. 디렉토리 생성 뭐 이렇게 안 해오셔도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어 mkdir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디렉토리를 만들 때 서브 디렉토리, 하이 디렉토리까지 한 번에 만들어주는 옵션이 있어요. 그거는 -p. 이 p는 parents, parent의 의미예요. 뭐 같이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mdir, mk는 make고 rm은 remove,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rmdir은 디렉토리 삭제다라는 거. 근데 조심하실 부분이 있죠. 삭제할 때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있으면 삭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파일이 없어야 삭제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pwd, p는요 프린트의 p예요. w는 워킹, d는 당연히 디렉토리고, 그렇기 때문에 pwd 같은 경우는 현재 디렉토리의 경로를 표시해주는 명령이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요, 조심하시고요. pwd 바로 이 부분, print working directory, 뭐 영어 약자가 뭐냐 그것까지 안 해오셔도 되지만 그걸 알고 계시면 명령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pwd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 현재 디렉토리의 경로를 표시해주는 명령어 pwd. 그래서 cd, mkdir, rmdir, pwd 뭐 구구단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셔야 되겠죠. 명령어이기 때문에.
파일 관련 명령어 ls라는 거는 list 리스트의 약자인데요. 파일의 목록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목록, 리스트, ls 어렵지 않은 거고 cp는 copy 카피의 약자예요. 그래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cp고 디렉토리까지 복사할 때 사용하는 옵션 -r 이거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rm이라는 거 remove 삭제하다라는 뜻이죠.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 사용한다. 이 파일이 빠졌네요. 파일이나 디렉토리. 그리고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가 있는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서브 디렉토리, 하이 디렉토리라고 하죠. 그 디렉토리를 같이 삭제하고 싶어요. 그땐 마찬가지로 -r이에요. 그리고 삭제할 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삭제해버리는 무지막지하게 -f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파일의 목록 ls 이 옵션은 잠시 후에 또 보기로 하고요. cp 카피 파일이나 디렉토리 카피 복사 rm 파일이나 디렉토리 삭제 그 다음에 mv move mv 뭐예요? 얘는요 이동 아니겠습니까? 이동. 그래서 파일이나 디렉토리 이동 그리고 조심하실 게 이름을 변경할 때 리네임에도 mv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두 가지 기능을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요 네 개는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cat cat 고양이가 아니고 concatenate 좀 어렵죠. 이 concatenate 바로 여기 이 부분 있죠. 무슨 뜻이 있냐면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concatenate. 그래서 이 cat 명령어는 두 개 파일을 연결해서 나타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내용을 갖다가 출력해주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주는 명령 cat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s 리스트, copy, remove, 그다음에 move, 그 다음에 cat, concatenate 이렇게 좀 알고 가시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파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파일의 종류, 속성값을 표시해준다. 의미 그대로. locate는 무슨 뜻이에요? 위치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일의 위치를 검색하는 거고 find는요. find 자체가 찾다라는 뜻, 검색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를 찾을 때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건으로 파일을 검색할 때 검색해서 경로를 표시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touch 건드리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요. 우리가 타임스탬프라고 하는데 타임스탬프라는 걸 변경할 때 건드릴 때 쓴다. 그래서 터치라는 명령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데 타임스탬프가 뭐냐면 파일의 최근에 사용한 시간, 그다음에 수정한 시간 이런 걸 나타내는 걸 타임스탬프라고 그러는데 이 타임스탬프 그 스탬프를 건드릴 때 쓰는 명령어는 터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헤드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앞부분, 머리 앞부분이죠. 그래서 파일 앞부분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테일은요. 꼬리란 뜻이죠. 꼬리.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파일의 헤드는 앞부분이니까 테일은 뒷부분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헤드, 테일 단어 의미 좀 알고 가시고 뭐라는 거는 뭐예요? 화면 단위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는 거고 레스라는 거는 한 번에 한 화면씩 내용을 출력해주는 명령어다. 혼돈하지 않을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리스트, 카피, 리무브, 무브, 컨캐터네이터 위주로 좀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좀 요 빨간 거 쳐드린 건 달달달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 거는 단어 의미 그대로 좀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ls 옵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ls 명령의 옵션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거는 all를 뜻하죠. 그래서 숨겨진 파일을 포함한 모든 파일 그리고 디렉토리를 표시해 준다. all은 모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는 l이에요. 여기서 l은 long, long을 뜻하는 건데 디렉토리를 완전한 형식으로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a하고 l 같이 쓸 수도 있어요. ls 한 칸 띄고 -al 또는 a 또는 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x
얘는 여러 개 파일을 한 라인에, 당연히 한 라인이니까 가로죠. 가로로 정렬해서 표시해 준다라는 거 X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C요. 여러 개 파일을 한 라인에 표시해 준다라는 거. 여러 개 파일을 한 라인에. 그 다음 조심하실 거는 대시 R, 소문자 R 조심하시고, 얘는 알파벳 역순으로 표시해 준다. 그래서 이 R은 리버스, RVRSE 거꾸로 간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문자 R 같은 경우는 하이 경로 표시, 그 다음에 포함된 파일을 표시해 준다. 그래서 소문자 R하고 대문자 R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C도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T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된 시간대별로 출력해 주는 거, 시간대별 T. S는요 사이즈, 크기를 표시해 주는 거고, D는 디렉토리만 출력, G는요 그룹의 G, 그룹 ID 출력이고, 그 다음에 F는 파일의 종류, 파일의 F. 그 다음에 U 같은 경우는 가장 최종적으로 액세스, 접근돼서 사용된 시간을 표시해 준다. 그래서 사용된 그 의미로 U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시 A, L,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C, 소문자 R, 역순, 그 다음에 대문자 R, 이 정도 개념만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타 파일 관련 명령어, WC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W라는 거 워드, 단어죠. 그 다음에 C, 캐릭터, 문자. 그래서 단어하고 문자 수를 출력해 준다. 그래서 WC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도 가능하다라는 거. 당연히 여기서 L을 뜻한다라는 거죠. GREP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GREP 같은 경우는 그 파일에서 옵션에 따라서 특정한 패턴,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한 패턴은 문자열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을 나타내는 단어를 검색해 준다. 그래서 문제의 특정한 패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 그러면 GREP예요.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나머지 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SORT, 우리가 sort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정렬이죠. 그래서 파일의 내용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해 준다라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시 소문자 R, 리버스, 역순이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스플릿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용량 및 라인 기준으로 해서 분리한다. 스플릿, 분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CUT 컷은 무슨 뜻이에요?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일에서 특정 필드를 추출해버리는 거, 잘라버린다, 그 개념, 추출. 그 다음에 CMP라는 거는 우리가 compare, 그럼 비교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 파일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해준다. CMP, compare, 비교. DIFF, 우리 디플런스, 그런 무슨 뜻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파일 내용을 비교해가지고 다른 부분을 출력해준다. 디플런스, 다른 부분. compare, 비교. 디플런트, 다른 부분. 마지막으로 COMM, common,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공통의,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 파일을 비교해서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한쪽에만 있는 부분을 찾아서 출력해 준다라는 거. 단어 그대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CMP, compare, 비교하다, different, 다른 거, common, 공통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디스크 관리 명령어는 매우 중요해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디스크의 D, 그 다음에 F라는 거는 FRE, free. 그러니까 디스크가 free, 자유로운 공간이 얼마큼 남았냐, 그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디스크의 사용량을 표시하고 사용 가능한 용량, 프리한 용량을 갖다가 알 수 있다. DF. 그래서 파일 시스템, 디스크 크기, 사용량, 프리한 공간, 여유 공간, 그 다음에 사용률, 그 다음에 마운트 지점 순으로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024바이트의 블록 단위로 나타내요. 그런데 대시 H 옵션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용량, 우리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건 우리 사람 눈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대시 H 옵션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H는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이 보기 좋은 거니까 H는 휴먼, HUMAN, 휴먼 리더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단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휴먼,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U 마찬가지로 D도 디스크고, 이 U는 usage, 조금 어렵죠. usage라는 단어 바로 이제 여기 있는데, usage라는 단어는 사용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use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use. 그러니까 디스크를 얼마큼 사용하느냐. 그래서 지정한 디렉터리의 디스크 사용량, usage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대시 H 옵션을 쓰게 되면 사람이 알 수 있는 단위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로 나타내 준다라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DF, 디스크 프리, 디스크 usage, 디스크 use,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공통점 대시 H 옵션, 휴먼 옵션을 주게 되면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는 것도 좀 명심하시고요. 사용자 생성 및 계정 관리 명령어 가겠습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세요. use 사용자 맞죠? 그다음에 add add 사용자를 더해준다. 뭐예요?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다라는 거죠. 사용자 유저 add 사용자를 더해준다. 사용자의 계정을 더 추가한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add 유저도 같은 기능이에요. add 유저 어렵지 않고 유저 DL 딜리트 삭제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계정 삭제. 그 다음에 유저 mod 모드 계정 정보를 변경해준다. 모드를 변경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HAZE change 패스워드가 만료됐을 때 정보를 변경해준다. CHAZE 이거 조심하시고 그룹 add 마찬가지로 그룹 생성이죠. 그룹 딜리트 그룹 삭제 그룹 모드 그룹 설정 변경. 그래서 유저 add 유저 딜리트 유저 모드 그룹 add 그룹 딜리트 그룹 모드 어렵잖아요. 요거 하나만 좀 신경 쓰시고요. CHAG 패스워드가 만료됐을 때 정보를 변경해 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유저 로그인 사용자 정보를 출력해 준다. 유저. 그 다음에 또 하나 후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로그인돼서 로그인된 그 사용자 로그인돼서 쓰고 있는 사용자를 조회하는 게 후 어렵지 않고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W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정보를 출력해줘요. 이거 좀 조심하시고 후하고 W. 그 다음에 SU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저 애드, 유저 딜리트 이런 건 쉬워요. 그죠? 그런데 SU 이렇게 딱 약자로만 나오면 더 어려워요. 이 S는 스위치, U는 유저예요. 그러니까 유저를 스위치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겠다. SU 스위치 유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쉬워요. 하지만 스위치 유저를 모르고 있으면 정말 어렵죠. 다른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그래서 이 SU 같은 경우는 스위치 유저이기도 하지만 서브스티튜트 그러면 교체하다, 교대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를 갖다가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한다 그 개념이에요. 스위치 유저, 서브스티튜트 유저. 그 다음에 PASS 패스 워드의 WT. 그래서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설정 및 변경할 때 당연히 패스워드의 약자 패스 그대로 오고 워드를 줄여서 WD 이렇게 쓰는 거죠. 얘도 좀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인데 가겠습니다. 핑이라는 명령어, 핑. 우리 이제 유닉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통신 가능 여부, 즉 네트워크 상태, 인터넷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핑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 핑이에요. PING. 물론 핑이라는 게 패킷, 통신 전송, 날아가는 데이터를 쪼개는 단위가 패킷 아니겠습니까? 패킷 인터넷 글로퍼의 약자인데 뭐 약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 잘 되나 안 되나,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한다. 핑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핑,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트레이스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ROUT, 루트라고 읽어도 되고요, 라우트라고 읽어도 되고. 그래서 트레이스 루트, 그러면 루트라는 거는 경로거든요. 경로를 갖다가 트레이스, 추적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를 추적해서 경로를 갖다 나타내주고 구간별 정보를 갖다 표시해준다. 트레이스 루트. 그래서 통신 장애 구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홉, 라우터죠. 라우터의 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거쳐가는 거. 그 다음에 루트, 라우팅의 경로를 확인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게이트웨이 주소를 알 수 있다. 루트, 라우트, 뭐 편하신 대로 읽으세요. 그 다음에 NS 루컵인데, 이 NS는 DNS에서 D가 빠져있는 형태예요. D를 빼버린 거고, 루컵이라는 거는 찾다, 검색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P 주소나 도메인명을 루컵, 조회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핑, 트레이스 루트, 그 다음에 NS 루컵, 이런 명령어들은 좀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호스트 그러면 주인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스트명으로 IP 주소나 하이 호스트명을 갖다가 조회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IP 주소로 호스트명을 조회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 호스트의 네임, 이름, 그래서 시스템의 이름 확인 또는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dig라는 명령어, IP 주소에 대한 호스트명을 조회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호스트명에 대한 IP 주소를 갖다가 조회한다,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STAT는요 statistics, 그래서 통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통계, 즉 프로토콜의 상태 통계 또는 연결 상태, 라우팅 테이블 내용을 표시해 준다. 그래서 통계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 statistics,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ARP 테이블 확인, 추가, 그 다음에 삭제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는 다른 시스템의 MAC 주소를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 ARP,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더넷 툴, ETHTOL, 툴이라는 건 도구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피지컬, 물리적인 연결 상태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게 이더넷 툴이고, 그 다음에 MII 툴, 대시 툴은 인터페이스의 전송 모드 및 속도를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IF 컴피그예요. 조심하시고요. IF 컴피그 같은 경우는 IP 주소를 설정하거나 정보를 출력할 때 쓰는 명령어다. IF 컴피그예요. if 컴피그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 핑 조심하시고, 트레이스 루트, NS 루컵, 그다음에 넷 스태티스틱스, ARP, IF 컴피그, 요 위주로 좀 정리하시면 무난하죠. 이번에는 이제 기타 명령어인데요. 단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트라는 거는 날짜, 그래서 시스템의 날짜, 시간을 갖다가 표시 또는 변경한다라는 거. 데이트, 날짜. 타임은 당연히 시간이겠죠. 프로그램의 수행되는 시간을 갖다가 출력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CAL, 캘린더의 캘린더, 달력. 그래서 시스템의 달력, 그 다음에 달을 갖다가 출력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클리어,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터미널의 내용을 지우기, 클리어. 그 다음에 WALL, 월, 얘는 로그인된 상태의 모든 계정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명령어예요. 이런 거 재밌죠? 월, WALL. 그 다음에 write, 쓰다, 설정 계정으로 메시지 전달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거, MESG.
그다음에 tty는 터미널의 경로, 그다음에 파일명을 출력해주는 명령어고, stty, s가 붙어버리면 프롬프트 설정해주는 명령어고, 프롬프트 설정을 변경해주는 거. 맨은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들에 대한 매뉴얼 -h 같은 경우는 사용법을 출력해준다 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 info는 information, 정보,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의 사용 방법, 옵션 등을 갖다가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는 which, 얘는 명령어의 경로를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명령어에서 제일 중요한 ps, p는 프로세스, 처리, 그러니까 실행 중인 걸 의미하는 거고, s는 스테터스, 상태를 뜻하는 s. 그래서 ps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처리 중인 상태, 스테터스를 출력해 준다라는 거. ps 명령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p, 상태, 스테터스, ps.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kill, 죽이다, 무시무시하네요. 프로세스, 종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kill all, 모든 걸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프로세서를 강제로 종료시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ch, change, 그 다음에 shell, ch, 그래서 로그인 쉘을 갖다 변경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에코 한 칸 띄고 달러 대문자 쉘, 그러면 로그인 사용자가 쓰는 쉘, 그래서 로그인 사용자의 사용 쉘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션, 다이렉션은 방향인데 리가 붙으면 다시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으로 출력되는 결과를 다시 리다이렉션, 파일 형태로 돌리는 거, 이게 리다이렉션이고, 엘리아스, 그럼 별명, 그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갖다가 사용하기 쉽게끔 설정해 주는 명령어가 alias고, 그 다음에 그걸 해제시키는 명령어가 unalias예요. alias 명령을 해제한다라는 거.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exec 실행, execution, 프로세스 실행, 그 다음에 fork라는 명령어,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프로세스 생성 및 복제, 포크, 프로세스 생성,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서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xit, exit, 탈출이죠. 프로세스 종료고, 그 다음 pip, 파이프는 파이프 생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프로세스 생성, fork, 포크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끝내주는 명령어, 시스템 종료 명령어 가겠습니다. 샷다운이라는 거는 시스템을 종료해 버리는 거고요. 또는 종료한 다음에 다시 재부팅하는 명령어가 샷다운, 중요하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샷다운하고 같은 개념의 init, init 명령어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종료, 그다음에 종료 후 재부팅. 샷다운, init는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리부트, 알리가 들어가면 다시 재,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팅하는 거죠. 시스템을 재부팅, 강제 재부팅. 그 다음에 halt, halt, 그러면 정지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종료, 그래서 halt가 정지, 종료, 이 뜻만 알고 있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명령어다 라는 거죠. 샷다운, init, init 같은 기능, 리부트, 재부트, 재부팅하는 거, 그 다음에 halt, 종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프로그램 편집기인데 시험 문제에서 종류가 아닌 것은,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는 유형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가겠습니다. vi, 비주얼, visual, 비주얼,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비주얼의 vi고요. 화면 단위로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집 모드, 명령 모드, 입력 모드, 이렇게 구분이 돼요. vi, 화면 단위 편집기. 그 다음에 vim, vi에서 m이라는 거는 improved, 개선됐다, 그게 m을 의미하는 게 vim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죠. vi에서 improved, 뭐예요? 개선됐다,
그 M을 따서 얘는 유니코드 아시죠? 그다음에 다국어가 지원이 된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유니코드, 그다음에 다국어가 지원되는 프로그램 편집기 BIM, VIM, VI, Improved. 그다음에 다양한 색상 컬러를 갖다 이용해서 편집할 수 있다라는 특징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VI, VIM. 그다음에 피코는 메뉴 선택 방식이고 윈도우즈의 우리 메모장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거. 근데 얘는 이제 오픈 그 소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아니기 때문에 소스 수정이 불가능하다. 피코. 이 피코의 복제 버전, 그걸 나노라 그래요. 간단하지 말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 매크로스 그거 의미해요. 에디트 매크로. 그래서 매크로 기능이 있는 텍스트 교정이다. 그래서 매크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 매크로스. 그다음에 여러 개발 환경 편집에 가능하고 HTML, 하이퍼텍스트, 마커 랭귀지라든가 C 언어, 리습. 포토라는 이제 수치 과학 언어인데 이제는 안 쓰이죠. 이런 언어들을 작성을 할 때 모두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HTML, C 언어, 리습 이런 것들. 그다음에 G에디트 이렇게 끊어서 외우시면 돼요. 윈도우즈나 맥 OS X 여기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X 윈도우라는 거는 리눅스 환경에서 윈도우처럼 GUI 환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개념의 환경을 쓸 수 있는 거를 X 윈도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G에디트는 X 윈도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된 프로그램 편집기다. G에디트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피코, 나노 마찬가지로.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프로그램 편집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VI라든가 VIM 각각의 이매크로스, G에디트 이렇게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리눅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층적인 파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계층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트리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 트리 구조, 특징적인 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각각의 디렉토리는 당연히 커널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렉토리라든가 주변 기기가 하나의 파일로 간주해서 처리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파일 시스템은 당연히 서로 상호 공유할 수 있다, 공유된다라는 거.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파일들은 동적인, 다이나믹적인 확장이 가능하다. 동적인, 다이나믹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의 구성인데요. 부트 블록이라는 게 있고, BOT, 부트 시작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BOT, 뒤에 ing 붙여서 부팅. 그래서 시스템이 부팅될 때 사용하는 코드, 그걸 부트 블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슈퍼 같은 경우는 높은 거죠. 그래서 파일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잘 다루는 아이노드 리스트. 이거는 이제 아이노드의 집합인데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아이노드의 집합.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블록이 있다라는 거죠.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블록. 파일의 내용이 바로 데이터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노드 가겠습니다. 아이노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내냐면, 아이노드가 일단 무언지 먼저 각각 파일에 대한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다. 그게 아이노드고요. 또 아이노드의 내용을 갖고 시험 문제 잘 내요. 아이노드의 내용은 파일 소유자의 식별 번호, 그룹 번호, 그 다음에 데이터의 블록 주소, 파일 크기, 파일의 형태, 그리고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 가장 최근에 사용된 시간, 그 다음에 파일이 변경된 가장 최근 시간, 만들어진 시간, 가장 최근에 사용된 시간, 변경된 가장 최근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일 링크의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를 신경 쓰시면 되죠.
아이노드에는 파일 이름이라든가 파일 경로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아이노드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얘네들을 고르면 되는 거죠. 파일 이름, 파일 경로명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디에? 아이노드에. 그리고 아이노드에 대한 정보는 stat, stack이라는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최상위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루트 디렉토리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슬래시. 이번에는 슬래시 부트, BOT 부팅이죠. 부팅 시 사용되는 모든 파일 디렉토리를 의미한다라는 거. 슬래시 부트. 슬래시 루트는요. 루트 유저, 결론적으로 루트 유저라는 거는 시스템 관리자를 뜻하는 거죠. 시스템 관리자용 홈 디렉토리가 바로 슬래시 루트고, 그 다음에 슬래시 홈 사용자 계정 디렉토리, 그래서 로그인 했을 때 처음으로 위치하는 디렉토리가 바로 슬래시 홈이고, 그 다음에 슬래시 PROC,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커널을 제어해 주는 거, 커널 제어 및 커널 정보에 접근해 주는 디렉토리 슬래시 PROC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lib 라이브러리거든요. 공용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lib 슬래시 빈 같은 경우는 저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 디렉토리다라는 거고, 일반 유저하고 시스템 관리자가 같이 쓴다. 슬래시 빈 슬래시 etc, 우리가 etc 그러면 기타 등등 이런 뜻인데, 시스템 관리를 위한 환경 설정 파일 그거를 저장하는 디렉토리,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슬래시 etc 슬래시 fs 탭, 얘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 정보 그리고 부팅될 때의 마운트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tmp는 어렵지 않죠. 템프 임시 파일 생성 디렉토리고, 그 다음에 유저 USR은 사용자 디렉토리다라는 거. 그래서 PROC, etc, 그 다음에 etc 슬래시 fs 탭 요 정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슬래시가 최상위 디렉토리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파일 시스템 관련 명령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운 거죠. stat stack 파일 상태의 정보를 출력해주는 명령어 조심하시고요. 스택. 이번에는 change 모드, change의 ch, 그 다음에 mode, mod, 얘도 중요한 명령어예요.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허가, 모드를 갖다가 변경해 준다. 그래서 변경 change mode, mod, chmod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CHOWN change 마찬가지로 ownership 소유권이죠. 그래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사용자의 소유권, 그 다음에 그룹의 소유권을 change 변경할 때 쓰는 명령어 CHOWN 조심하시고요. mount, unmount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mount는 각 장치와 파일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거고, unmount는 해제시키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명령어 fsck인데요. fs는 파일 시스템을 뜻하는 거고, ck는요 체크, 파일 시스템을 체크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오류를 검사하는 건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무결성 검사라고 불러요. 무결성, 결점이 있느냐 없느냐, 파일 시스템 fs 체크 ck. 그 다음에 eject 미디어 해제 및 장치 제거 명령, 그 다음에 fdisk 파티션을 생성한다거나 삭제, 그 다음에 타입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fdisk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mk make 파일 시스템 생성이죠. 만드는 거. 그리고 mk인데 가운데 e2, 그 다음에 fs 이렇게 되면 파일 시스템 생성이긴 생성이지만 e2가 들어가게 되면은 ex2, 3, 4 타입의, 그러니까 결국 리눅스의 파일 형태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ext4 같은 경우는 16TB까지 지원이 돼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체크 앞에 e2가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ex2, 3, 4 리눅스 파일 타입
시스템 점검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fs 파일 시스템 체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택, 체인지 모드, 체인지 오너십,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체크 이런 명령어들, 그 다음에 파티션 생성하는 거 fdisk 이런 명령어들은 여러분들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파일 시스템 관련 명령어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